자, 15회 두 번째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 20, 21 이런 문제들 수능 문제죠. 수능 문제고 다 비슷한 유형이라서 두 개만 19, 20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보니까 익숙한 조건이라는 걸 이걸 외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세포에서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를 얻었고 숙신산을 넣어줬어. 그러면 전자 전달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수소연 농도급이 생길 수 있겠지. 산소가 소모되겠지. 그러니까 산소를 측정하는구나. 산소가 소모되는 만큼 전달되는 거고 수소연 농도급이 생기는 거겠죠. 탈공육제 같은 걸 처리하지 않는다면.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어? 그때 수소연 농도급가 제거되면서 ADP, PI가 있어야 계속 수소연 농도가 제거되니까 처음에 PI만 넣었을 때는 전자 전달이 어느 정도밖에는 안 되겠죠. 거기다 ADP, PI를 첨가를 해줘야 점차 전자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잘 이해를 하셔야 첫 번째 조건 A는 대조건 조건이죠. 처음에 미토콘드리아, 숙신산, PI를 넣었을 때는 전자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그 시험관에 들어있는 산소의 농도가 거의 변화가 없다가 여기서 ADP까지 넣어주면 이때부터 이제 수소연 농도 구배가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전자 전달이 된다가 그 시험관 안에 산소 농도가 감소한다. 감소하고 있다는 게 산소가 소모된다. 수소연 농도 구배가 만들어진다. 전자 전달이 된다. ADP PI가 있다면 이때 ADP가 합성된다. 그래서 A 조건에는 합성되고 있죠. 그래서 전자 전달 되는 정도는 여기서 산소가 없어지는 정도니까 A 조건에서 봤을 때 1번에서는 수소연 농도, 산소 농도가 거의 변하고 있지 않죠. 2에서만 변하고 있으니까 2에서 산소가 소모되고 있다라고 한 2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자, 그거에 비해서 B에는 X를 첨가했는데 자, X를 탈공육제라고 알려준 겁니다. 제가 원래 이 세 가지 저해제, 산화적 인산화의 세 가지 저해제는 워낙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수능도 N기출 매년 나와야 합니다. 탈공육제. 그럼 얘는 당연히 알듯이 여러분들 산소 소모는 증가시키지만 ATP 합성은 안 되는 거 당연히 알고 있죠. ATP 합성 안 되고 산소 소모가 더 잘 되니까 점점점점점처럼 시험관에 있는 산소가 훨씬 더 빠르게 줄어들죠. 자, 나에서 ADP를 넣지 않고 X만 첨가해도 산소 소모는 잘 되는가? 문제가 좀 애매하면 이렇게 바꿔주세요. 조금 애매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처음에 숙신산 넣었으니까 전자 전달 될 수 있죠. 수소연 농도급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ADP가 없이 PI만 넣기 때문에 수소연 농도급가 더 이상 커지지 않기 때문에 산소 소모가 중단됐던 거잖아요. 근데 탈공육제를 처리를 하게 되면 수소 농도가 없어지니까 전자 전달은 훨씬 잘 될 거고 산소 소모는 잘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자, 구간 2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질과 막사의 공간의 pH 값의 차이, 이 차이가 커야 ATP 합성이 더 잘 되는 거죠. 탈공육제를 넣게 되면 탈공육제는 ATP 합성에서 훨씬 빠르게 수소연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농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탈공육제는 B 조건에서는 이 차이가 거의 없다. 이 차이는 A에서 더 크겠습니다. 맞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다 연습해봤는데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넣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잘 풀어보세요. 이게 딱 그림 봤을 때 전자 전달 그림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저해제 기억은 올리고마이신과 같은 ATP 합성료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그다음 수소이온 농도 구배를 그냥 없애는 탈공육제. 너무 지겹죠? 산소가 소모되고 있다가 A를 처리했을 땐 소모가 중지돼. 그런데 B를 첨가했을 때 증가. 이 조합은 뭐밖에 없어? ATP 합성요소 저해제, 탈공역제. 이 조합밖에 없잖아요. 원래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 외워도 돼. 왜 그런지 이제 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ATP가 합성이 저해되니까 수소연 농도 구배가 저해가 안 되니까 산소 소모가 안 되다가 탈공역제를 넣으면 수소 농도 구배를 제거해 주니까 산소 소모가 증가한다. 이런 거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A가 기억인 올리고마이신 ATP 합성의 저해제고, 저해제 B가 니은인 탈공역제가 되겠죠.
자, 기억을 처리하면 내막에 전자 전달이잖아요. 그렇죠? 기억을 처리하면 ATP 합성 저해지긴 하지만 소수연 농도가 제거 안 되기 때문에 산소 사용이 저해진다. 전자 전달이 억제된다. 이렇게 맞다. 지식형으로 해도 되고요. 여기에서도 실제 A를 처리했을 때 산소 소모가 안 된다는 것은 전자 전달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데이터도 그렇고 지식형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맞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니은 동그라미를 처리하면 전자 전달은 되게 잘 되죠. 그러면 NADH의 소모는 증가하는 거죠. 여러 가지 말로 다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산소 소모가 증가한다. 전자 전달이 잘 된다. NADH나 FADH 소모가 잘 된다. 그러면 NAD 플러스는 많이 생길 거고, 그러면 TCA 사이클로 다시 NADH가 만들어서 또 쓰이겠죠. NADH가 만들어지는 걸 NAD 플러스의 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와 탈공역제는 무관하니까 니은 동그라미인 탈공역제를 처리해도 NAD 플러스의 환원은 일어날 수 있다. 맞다. 동그라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끝.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요게 이제 피트 기출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뭐 재수생들은 뭐 작년에도 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제가 항상 문제를 풀 때 요걸 먼저 보라고 했죠. 다음은 뭐뭐에 대한 문제이다. 실험이다. 이게 다 출제자들의 의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출제자가 함정을 만들거나 안 알려주는 경우가 약 1% 내지 5%의 문제에 있더라.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이 봤을 때도 되게 어렵다. 학생들도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왜 어렵냐면 다음은 물질 A가 해당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실험이에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A는 해당 과정에 어떤 효소를 저해. A는 해당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 중에 하나를 특이적으로 억제해. 근데 실제 이 문제의 상당 부분은 뭐와 관련돼 있어? PPP. 펜토스 인상 5탄당 인산 경로랑 관여돼 있어가지고 어려웠었죠. 그래서 PPP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틀렸어. 그러나 이제 출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PPP다라고 하는 정보를 많이 줬는데요. 첫 번째, 포도당을 구성하는 6개의 탄소 중 각각 하나만을 C14으로 표시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처리하고 효모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 요거라는 거는 지금 반드시 이거는 피르부산이 만들어지는 이후에 아세틸코에가 되거나 TCA 사이클이 일어나는 조건, 전자 전달이 일어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이 피르부산 이후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대로 배웠던 해당 과정, 피르부산, 탈탄산, TCA 사이클, 전자 전달 과정에서 CO2가 제거되는 과정은 이 이후의 과정에만 일어나잖아요. 근데 산소가 없는 조건이라 했기 때문에 피르부산이 되기 전에를 네가 고려를 해. 실제로도 여기 최종 종속 변인도 C14을 가지는 피르부산을 검출하고 있기 때문에 피르부산 이게 최종 종속 변이잖아요. 그렇죠? 최종 종속 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당 과정 이후에 피르부산 이후의 과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 피르부산이 변환되는 젖산 발효, 뭐 아세트산 발효 아니면 알코올 발효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 여기서 종속 변이는 어차피 C14의 피르부산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젖산 발효나 알코올 발효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다 피르부산 이후에 일어나는 반응이니까. 그런데 특이하게 이런 게 하나 있죠. 포도당에 방사선을 처리했는데 대조군에서는 포도당이 어디에다가 방사선을 처리해도 대조군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피르부산은 방사선을 가지는 애가 검출되는 겁니다. 자, 이거 질문, 추가적 질문. 이 대조군에 생성된 모든 피르부산 분자는 C14을 가지고 있냐? 아니다. 자, 그 옆에 제가 해설을 같이 그려놨죠.
자, 포도당은 탄소가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과당 6인산 될 때까지는 요렇게 그대로 가겠죠. 이거 잘못 그렸다. 이게 1, 2,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네, 지식형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탄소가 이렇게 있는데 과당 1, 6, 인산이 글리세랄데히 3인산이 될 때, 두 분자가 될 때 1, 2, 3, 4, 5, 6 이 사이가 항상 쪼개집니다. 반드시. 효소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3과 4 사이가 쪼개지면서 1, 2, 3이 피루부산, 글리세랄데히 3인산 하나 되고 4, 5, 6이 글리세랄데히 3인산이 하나가 돼요. 그런데 이게 다 글리세랄데히 3인산으로 전환될 수 있잖아. 그러면 그게 1, 2, 3, 4, 5, 6이 아니라 다시 번호가 제가 수업 시간 했죠. 리넘버링이 된다고. 글리세랄데히 3인산이 됐을 때 작용기 중에 가장 큰 애를 항상 1번으로 하기 때문에 1, 2, 3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도 탄소 번호가 안 바뀌죠. 이렇게 쭉 해가지고 피루부산이 되면 얘도 탄소가 1, 2, 3 번호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됐으니까 다시 이해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실험 조건에 이거 1번에 C14을 붙였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C 사슬형으로 그리겠습니다. 1번에만 방사선을 처리해. 1, 2, 3, 4, 5, 6 이렇게 하면 글리세랄데히드 3인산이 됐을 때 이렇게 쪼개지죠. 그러면 얘는 방사선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리넘버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1, 2, 3 여기에 있고요. 다시 얘가 C1, 2, 3 이렇게 해서 글리세랄 3인산이 되고 결국에 얘가 뭐도 돼? 피루부산이 돼. 그래서 피루부산 중에서 모두 다 방사선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포도당의 1번에 방사선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피루부산 중에 대조군에서 피루부산에 절반은 방사선이 없고 절반은 방사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는 C14을 1번 탄소에 처리했을 때 모든 피루부산에 C14이 표시됐다는 게 아니라고요. 피루부산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다. 검출되는 경우가 있을 때 플러스를 찍은 거지 생성된 모든 피루부산에 C14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머지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에 처리했을 때 똑같은 데 그려볼게요. 2번은 제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2번은 그래서 2번에다만 방사선을 표시했어. 그러면 걔가 쪼개지면 글리세랄데히 3인산일 때 이런 분자가 생겨. 그럼 나중에도 반절은 피루부산은 방사선이 없고 반절의 피루부산에는 C2의 방사선이 처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 번째 포도당에 방사선을 처리했을 때 반절의 피루부산에 2번 탄소에 방사선이 표시된 애가 있다. 그래서 플러스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번을 처리하면 여기에만 방사선이 녹색에만 방사선이 있는 거고 또 4번에 처리하면 여기에만 방사선이 추가적으로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1번에 처리했을 때만 이 실험군에서 어떤 과정, 해당 과정 어떤 요소에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1번에 처리했을 때만 방사선을 가진 피루부산이 안 나왔다는 거는 앞에 걸 이해했다면 이 1번 탄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CO2로 제거됐겠구나 라고 추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1번 탄소가 날아가는 건 피루부산이 되는 것 중에 날아갈 수 있는 건 펜토스 인산 경로밖에 없지. 수업 시간에 배웠죠? 1번 탄소 알데히드기가 두 번 산화가 되면서 CO2로 날아가고 여기서 NADPH가 두 분자 생긴다는 거 PPP에서는
그래서 PPP 경로가 여기에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험군에서 포도당 한 분자당 ATP 생성이 원래 해당 과정은 2:2 반응이니까 저해제를 처리하지 않은 이 대조군에서는 해당 과정이 일어났으니까 2개 ATP가 생기죠. 실험군에서는 1.67의 ATP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에다가 해당 PPP 과정을 거쳐서 다시 돌아왔다 해당 과정 일어났을 때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에 들어있던 에너지 중에 일부가 NADPH로 변환됐기 때문에 ATP가 만들어지는 그 개수는 줄어들게 된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PPP를 지금 거치게 됐기 때문에 CO2가 날아간 거잖아. 실험군에서는. 그럼 PPP가 일어났다는 건 NADPH가 생겼다는 거지. 근데 NADPH는 포도당의 에너지를 가지고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포도당이 피르부산이 되는 과정에 생겨야 되는 2개 ATP보다 적게 생긴 거야. 그래서 NADPH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게 생긴 거고. 자, 실험군에서 글리세랄드 3인산이 생성되냐라고 했는데, 자, PPP만 일어나면 해당 과정 글루코스에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했다가 PPP로 가서 여기에서 모든 탄소가 다 쓰인다면 PPP는 제가 탄소의 수만 바꾸는 과정이고 NADPH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지 ATP를 만드는 과정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우에서 PPP가 다 오롯이 일어났다면 1.67개 여기서 실험군에서 1.67개의 ATP가 생성될 수 없어요. 근데 생겼다는 거는 반드시 얘네가 다시 제가 해당 과정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죠. PPP는 다시 해당 과정으로 돌아와서 글리세랄데이드 3인산 이후에 ATP가 생기죠. 그 전까지는 에너지 투입 과정이고 글리세랄 3인산이 피루부산이 될 때 ATP가 만들어지니까 반드시 글리세랄데이드 3인산이 생성됐을 거다라고 추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식형으로 PPP가 다시 해당 과정으로 돌아오려면 프록토스 6포스페이트나 글리세랄데이드 3인산으로 돌아와야 된다. 어차피 프록토스 6포스페이트도 프록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가 됐다가 글리세랄데이드 3인산이 되는 거니까 글리세랄데이드 3인산은 생성될 거다. 그래서 맞다. 이렇게. 실제 피트 기출은 이 3번, 4번 ATP가 줄어든 이유는 NADPH가 산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보기와 실험군에서 글리세랄 3인산이 생성되냐 안 되냐 이런 보기가 기출됐어요. 실제 피트 기출에서. 그래서 4번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3번은 그러니까 NADPH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기보다는 NADH가 산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포도당 한 분자당 ATP가 2개에서 1.67개로 줄어들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적어도 그게 틀리다고는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NADPH가 산화되는 과정은 언제 산화돼? 젖산 발효 때 산화되거나 아니면 미토콘드리아 산화되는 둘 다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 젖산 발효는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고 ATP에서 NADH 산화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는 산소 없이 했기 때문에 NADH가 산화되지 못하는 거랑 에너지 생성과는 관련이 없을 거다라고 해서 틀린 보기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 그 다음에 또 나온 보기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CO2로 탄소가 하나 제거됐을 거다. 이게 PT에서 나온 3개 보기였습니다. 기억. 예. 그래서 이 3가지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하나 더 문제를 낸 거죠. 물질 A가 제하는 효소를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요렇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그 문제집 사셨나요? 기출엔 추론 1권에 해설에 있는 그림이고요. 혹시 없다면 지금 뭐 정지를 해놓고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 개수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3개의 포도당이 있었다. 그러면 3개의 포도당이 피르부산이 된다면 원래 해당 과정만 일어난다면 대조군이라면 6개의 피르부산이 만들어졌을 거고 6개의 ATP가 만들어졌을 거고 6개의 NADH가 만들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해당 과정만 일어난 대조군에서 3개의 포도당에서 6개 ATP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시험 문제에서 알려준 것처럼 포도당 한 분자당 2개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PPP가 모두 다 일어난다고 한다면 3개의 글루코스 6인산이 됐다가, 제가 외우라고 했죠. 펜토스 인산 경로는 이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3개가 하나도 빠짐없이 만약에 다 펜토스 인산 경로로 들어간다면 이 산화 과정 중에서 여기서 CO2 3개 생기겠죠. 하나당 CO2 하나 생기니까. 그다음에 얘가 2번의 산화 과정이기 때문에 NADPH가 한 분자당 2개씩 생기니까 6개 NADPH가 생기겠죠. 그래서 얘가 탄소수를 전환을 해가지고 다시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려면 자, 이렇게 CO2가 3개 날아가면 세 분자의 탄소 5개짜리 분자인데, 얘가 다시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려면 프록토스 6포스페이트나 글리세랄데히드 3인산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글리세랄데히드 3인산이 만들어지는 것을. 그러면 이게 6, 2, 12 탄소 12개야. 3, 1은 3. 토탈 15개 맞죠? 해당 과정이 들어갔어. 그럼 글리세랄데히드 3인산은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있는데, 프록토스 6포스페이트는 프록토스 1,6 비스포스테이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ATP 2개를 좀 더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쪼개지면 한 분자당 2개의 글리세랄데히드 3인산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는 2개 곱하기 2개에서 4개에다가 요거 1개 더하면 5개의 글리세랄데히드 3인산이 만들어지죠. 요게 이제 해당 과정, 나머지 과정에서 여기서 ATP가 글리세랄데히드 3인산 한 분자당 2개씩 생기잖아요. 그래서 총 10개의 ATP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계산을 해보면, 포도당부터 해보면 모두 다 PPP에 들어갔을 때 글루코스가 글루코스 6인산 될 때 3개 ATP 써야 되고, 프록토스 6포스페이트가 프록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 될 때 다 2개 ATP를 써야 되니까 총 이 과정에 쓰이는 ATP는 5개. 여기서 생성되는 ATP는 10개. 그러면 네트로 따졌을 때 5개. 포도당 3개가 모두 다 PPP를 거쳐서, 다시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이 된다면 5개 ATP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지금 3개의 포도당에 5개니까 3으로 나누면 하나의 포도당당 1.6666, 1.67개의 ATP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67개가 나온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1.67개가 나온 것은 모두 다 PPP로 가서 NADPH로 전환이 되어서 그런 거고, 또한 1.67개가 나오려면 모든 포도당이 다 PPP로 갔다가 다시 해당 과정으로 와야 돼. 그리고 아까와 같은 과정이 일어나려면 포도당 6인산으로 PPP로 갔다가 다시 반드시 과당 6인산으로 돌아오는 애가 있죠. 그런데 또 그 다음 과정이 안 일어나면 아까 그 개수비의 값이 맞지 않죠. 포도당 6인산이 다 PPP로 거쳐서 얘로 간 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 물질 A는 그 이후의 단계는 저해하면 안 되고, 얘는 반드시 포스포헥소스 아이소모레이즈를 저해하는 분자가 물질 A여야 하겠죠. 얘를 저해했기 때문에 포도당 6인산이 과당 6인산이 되지 못하고 해당 과정 2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모두 PPP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과정이 일어나면 우리가 계산했던 모든 값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A는 포스포글루코 아이소머레이즈를 저해하는 요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원래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들. 다시 한번 또 기출행위 출연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진 않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이런 해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18개, 19개, 25개 중에 6개, 5개 틀려도 다 갈 수 있어요. 그냥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혹시 이런 문제가 실제 여러분들 시험에 다음 해에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 틀려도 돼요. 맞추면 더 좋고요. 그래서 15회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